네, 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인가요? 이번 주부터는 계속 그 기후 렌즈를 끼고 네. 세계 여행을 계속 쭉쭉 가볼까 합니다. 아, 대륙을 돌아다니나요? 네, 유튜브 그 보이는 라디오도 보니까 네. 조회수가 이제 세계 기후 여행하는 거에 많은 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뭐 꿈이 그 세계 일주였는데 아. 직접 가지는 못하나마 소리로 각적의 재난 소식과 기후위기 소식으로 세계 여행을. 그 재난과 희망을 예. 찾아서 세계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로 기후 여행을 떠나고자 진짜 합니다. 케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기후 렌즈를 진짜. 끼고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달리 보입니다. 네. 아마 제 얘기 들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로 소리 하나 들려드리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기후 이어폰인가요? 기후 이어폰입니다. 헤드폰? 기후 렌즈가 있다면 그 귀로는 기후 이어폰이 있다. 네. 기후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세상의 소리가 또 달리 보이는데 저희 오늘의 기후 방송 청취자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수원 청개구리의 이거 진짜 SNS에서 육성을 직접 들리는 계속 댓글이 달립니다. 수원 수원 청개구리. 청개구리님의 말씀을 한번 네.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청개구리가 크게 두 종류라 그러죠. 그냥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네. 수원 청개구리는 이제 수원에서 유래를 했는데 몸 길이가 대한민국 서식하는 개구리 중 가장 적다. 멸종 위기종이고 네. 또 풀숲에서 울 때 풀 두 개를 양발로 디디고 울더라. 그러게요. 이게 이거 다큐멘터리에 포착됐는데 네, 네. 그런 수원 청개구리의 육성을 국립환경과학원 디지털북에 수록된 소리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한번 99.9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원 청개구리의 육성 듣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신기하네요. 진짜 청개구리 소리하고 다르네요, 이게. 네. 오. 몸 길이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더라. 예, 뭔가 긁는 것처럼 칵칵 하는 소리인데 네. 집 근처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동네는 좋은 청정 동네입니다. 지역이구나. 예, 생태 동네이십니다. 네. 아주 그 동네 분들이 그 주변을 잘 가꾸셨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요. 케냐. 케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이로비 나이로비, 맞나요? 킬리만자로. 네, 맞죠. 킬리만자로. 동물의 왕국. 네. 예, 또는 이제 기후 위기, 그 굶어 죽는 분들, 막 이렇게 못 사는 분들, 뭐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곳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주에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들이 모인 예, 건가요? 아프리카 대륙의 정계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후만을 갖고 3일 동안 정상회의를 열렸는데 이게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연 기후회담으로서는 첫 번째였다 그래요. 우리보다 낫네요. 여기 한중일 기후 정상회의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해야 네. 되는데 이 소식은 외신에서도 살짝 봤습니다만 네. 저희 기후톡파원 이 박사님께서 지난 주말에 톡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이 직접 여기를 다녀오셨대요. 정말요? 케냐에 네. 이 농업과학자신데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와. 막 그렇게 저하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존 캐리가 옆에서 걸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정말요? 하고 3일 동안 직접 다 보셨대요. 그래서 9월 6일에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의 원문까지 저희한테 건네주시면서 그 네. 제보를 바탕으로 케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아프리카는 탄소를 4%밖에 배출하지 않는데 피해는 제일 많이 받는 대륙이다. 기후 이거, 불평등이다. 네, 기후정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예, 네. 회담장 내내 곳곳에서 나오는데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가 쉬운 5개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4% 이하다. 어떤 통계는 2%다, 3%다 이렇거든요. 네. 근데 뭐 배출로 인한 기후 재난의 피해는 다 받고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또 가뭄, 홍수 이외에 네. 최근에 BBC 보도를 보면 케냐에서는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네. 악어들의 습격이 잦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케냐의 바링고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는 그 강물이 2배가 불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고 또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에 악어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이 6명을 키우는 한 여성분은 호숫가에서 발을 씻다가 악어의 공격을 받아서 왼쪽 다리 일부를 잃으셨대요. 이것도 정말 기후 위기로 일어난 일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최근 주민 66명이 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도 했다.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4% 이하를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를 네. 피해는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뭐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정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기후 회의를 하면 네. 어떤 얘기가 먼저 나왔을까요? 유럽이나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이거는 제대로 더 내놔라. 그런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보상금이 예, 필요하다. 보상해라. 예. 기후정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아프리카는 맨날 모이면 돈 달라 그래. 또 돈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심정적으로 약간 좀 거부하는 그런 생각이 이게 좀 약간 서방 언론적인 시각에서 그렇죠. 사실 19세기, 18세기에 너무 많이 아프리카를 예. 착취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쟤네는 맨날 모이면 돈이야. 근데 여기서 실제로 나온 얘기는 보상 문제가 주가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 중심 대륙으로 만들 거냐. 이게 아프리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네. 이 사람들의 비전은 사실은 이제 국내 언론이나 서방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는 네네. 부분인데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기후특파원 말씀도 들어보고 네. 비전, 꿈과 희망을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 당신들이 보상 측면에서 이렇게 주면 나중에 전 세계가 기후를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거다. 아프리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사실 이 논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주도자가 이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거든요. 네. 케냐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대통령 당선된 양반인데 학위가 PhD가 있다 그래요. 생태학, 생물학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기후 쪽으로도 굉장히 밝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케냐가 의외로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모여서 마지막 날 나이로비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뭐 핵심은 그거죠. 새로운 글로벌 세금, 탄소 배출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우리도 너무 극심하니까 글로벌 세금, 탄소세를 내자. 이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탄소 동의합니다. 배출하는 사람이 더 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에너지 전환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네. 요런 내용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어려우니까 돈 주세요가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프리카가 재생에너지 초강대국을 꿈꾼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아프리카는 뜨거우니까 태양광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한국일보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가장 정리가 잘 돼서 네. 요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엄청나다. 태양광이 풍부하고 수력, 풍력, 지열 아프리카 전력난을 해결할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케냐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73%를 차지한대요. 이 정도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말씀하셨던 대로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저위도 지역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네. 그 연간 일조량이라고 하나요? 일조 시간? 네. 그 우리나라가 만약 2,000시간이다. 네. 그럼 사하라 사막이 4,3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만큼 태양광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그렇네요. 태양의 질이 좋다는 거죠. 물론 사막에다가 태양광을 또 많이 할 경우는 또 사막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2020년 이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높은 수준의 일조량이 있으니까. 네.
풍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잠재력 풍력의 15%가 고품질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뭐 이 소말리아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해적 내전 생각만 뭐 이렇게 하죠. 내전 예. 이렇게 되는데 바다 인접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남아프리카 여기가 공부. 풍속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일정 정도로 바람이 분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네, 그래서 아프리카 풍력 발전소가 다양한 준비 단계에 있고요. 수력 자원도 풍부하다. 보면 아프리카의 강 하면 떠오르는 강들이 있으시죠? 나일강. 예, 나일강이 있는데 사실 콩고강이 가장 수력 자원이 많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잠베지강, 니자르강, 나일강 이렇게 수력 자원이 수력 에너지 잠재력이 약 92%가 아직 미개발됐다. 근데 잠재력은 엄청나고 마지막으로 지열, 모잠비크, 지부티까지 이어지는 리프트밸리에서 발견되는 지열이 약 15기가와트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태양광 풍부에 그 풍력 풍부에 그러니까 햇빛, 바람, 수력, 지열까지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 거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세계은행 자료인가 보니까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40%를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잠재력의 1%만 개발이 되고 아, 네. 돈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마중물 되는 자금을 탄소 배출 국가들이 투자할 만하죠. 내라. 예, 그러면 이게 탄소세를 내라. 단순히 우리한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투자다. 지구를 세계 위한 재생 투자다. 에너지가 여기서 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국내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나라하고 연관돼서 보면 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아프리카 전 세계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죠. 중국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중국마저 줄고 있죠. 지금. 유일하게 느는 곳이 어딘가요? 아프리카. 아 정말요. 예. 아. 지금 이런 통계가 있어요. 현재 2억 1천만 명이래요. 나이지리아 인구가. 네. 아프리카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나이지리아가 2억 1천만 예, 명이라고요? 2억 1천만 명. 축구만 잘하는 곳이 아니라 예, 엄청나네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2100년이면 중국 인구를 능가할 것이다. 나이지리아가. 네. 이 정도로 되면 이제 풍부한 노동력을 찾는 제조업의 경우에 이미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인건비 비싸지니까 남아시아로 쪽으로 갔다가 가는데. 나중엔 결국 아프리카로 갈 아프리카로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오가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전기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아프리카가요. 살인적인 전기요금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인데 네. 전기값으로 2, 30만 원이 나간대요. 이게 발전소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예.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어도 전기값 때문에 수지가 안 맞고 그렇네요. 노동력은 풍부한데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바뀌면 완전히 판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화석연료니까 사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석유가 나더라도 저기 그 정유를 또 돈 주고 미국 해야 회사, 되고. 영국 회사에서 개발을 해줘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태양광을 꽂으면 우리 그냥 동네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마을이 남아 있는 대륙에서는 정말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분산형 에너지로 가게 되면 아프리카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고 네. 전기가 들어가면 아프리카의 수건인 첨단 공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고 아프리카에 세워지는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아리백 공장이다. 그렇죠. 재생에너지로 예. 운영이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꿈이 그거래요. 우리 삼성 공장 지어주세요. 아. 휴대폰 만들고 싶어요. 음. 근데 여기에 만약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있으면 얼마든지. 아리백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아프리카가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얘기가 더 사실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노래 추천드리고 아쉽습니다. 오늘 노래는 밴드나 곡목 중에 아프리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맞습니다. 노래입니까? 토토의 명곡이죠. 아프리카. 아,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